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그날, 김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왔어요. 딸 지은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한층 밝고 설렌 어조가 느껴졌다. 민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현관 쪽을 바라봤다. 지은이가 집에 오는 것은 2달 만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광고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어서 와. 오늘 일찍 오네. 민호가 일어서려던 순간 지은이 뒤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키가 175cm 정도 되는 단정한 체격의 청년이었다. 짙은 감색 재킷에 흰 셔츠, 베이지색 치노 팬츠를 입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온화한 인상이 첫눈에 호감을 주는 외모였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지은이의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평소 당당했던 딸이 수줍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민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것이다.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라고 합니다. 지은이를 통해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다. 인사하는 자세도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다.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반갑습니다. 김민호입니다. 지은이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민호는 악수를 청했고 정우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았다. 그때 민호의 눈이 정우의 손목에 머물렀다. 작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치가 묘하게 익숙했다. 아빠, 정우 오빠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해요. 대학교 선배거든요. 아, 그래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한양대 건축과입니다. 지은이보다 2살 위에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정우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지은이는 옆에서 정우를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저녁은 드셨나요? 아직이시면 같이 드시죠. 민호의 제안에 정우는 사양했지만 지은이가 강하게 권하자 결국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 민호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김치찌개 재료가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우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나섰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시선이 멈췄다. 정우의 팔뚝에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다. 길이가 3cm 정도 되는 어릴 때 생긴 듯한 흉터였다. 민호의 가슴이 덜컥했다. 그 흉터의 모양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같은 부위에도 비슷한 흉터가 있었다.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던 자국이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끓여낼게요. 민호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음이 어지럽혀졌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아빠, 정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지요? 지은이가 부엌까지 따라와서 속삭였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응, 좋은 사람 같다. 민호는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청년의 얼굴, 손목의 점, 팔뚝의 흉터. 하나하나가 기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민호는 정우가 지은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다. 정우는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지은이 역시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아버님, 지은이가 평소 아버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했는데 오늘 뵈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과찬입니다. 딸을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정우라는 청년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그가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만들어내는 묘한 긴장감.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민호는 내내 정우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이 청년에게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식탁에 앉은 세 사람.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은이는 정우 옆에 앉아 그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다. 정우 오빠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빠, 김치찌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지은아. 이 정도는. 정우가 웃으며 대답하던 순간 민호의 시선이 그의 입가에 고정됐다. 웃을 때 살짝 나타나는 보조개가 있었다. 왼쪽 뺨에만 생기는 깊지 않지만 또렷한 보조개였다. 민호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도 같은 곳에 똑같은 보조개를 가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하던 자신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그 보조개였다. 아버님 괜찮으시아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가 멍하니 있었기 때문이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민호는 서둘러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계속해서 정우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게 됐다. 정우 씨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음식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 짠맛이나 매운맛을 좋아하는 편이고. 아, 그리고 멸치국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민호의 숨이 멎을 뻔했다. 멸치국수? 그것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끓여주던 멸치국수를 평생 잊을 수 없어 했던 자신과 똑같은 취향이었다. 멸치국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른 이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해서. 지금도 가끔 집에서 끓여 먹어요. 정우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그 표정에는 그리움과 함께 약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님은 뭘 하시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사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둘이 살았거든요. 정우의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아빠,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야, 괜찮아. 정우가 지은이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를 보던 민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정우가 왼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왼손잡이시네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민호 역시 왼손잡이였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모두 왼손잡이였다. 집안의 유전적 특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민호는 더 많은 공통점들을 발견했다. 정우는 콩나물을 유독 좋아했고 고수는 전혀 먹지 못했다. 이 역시 민호와 정확히 같은 취향이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 김치를 먼저 집어먹는 습관까지 닮아 있었다. 정우 오빠 아빠랑 되게 많이 닮았네요. 취향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지은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그러네요. 신기해요. 정우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하지만 민호는 웃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치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정우 씨는 몇 살이라고 했죠? 29입니다. 올해로요. 민호는 빠르게 계산했다. 29살. 그렇다면 2000년생이다. 그 해. 민호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1999년 자신이 28살이었던 그 해에 만났던 한 여인의 얼굴이 뇌리에 스쳤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을 왜? 정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아는 분일까 해서요. 이름이 특별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박수진이라고 하는데. 정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박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20대 후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다. 아빠 괜찮아요? 지은이가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했다. 괜찮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민호는 간신히 진정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휩싸여 있었다. 박수진. 그녀와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의 공백,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정우는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이 자신의 딸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현실. 민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정우와 지은이가 떠난 후 민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박수진.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 전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1999년 가을, 남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과 자신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박수진. 그녀는 당시 26살이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민호는 건축회사 신입사원이었고 그들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사랑에 빠졌다. 수진아, 우리 꼭 결혼하자. 그럴까요? 정말로? 물론이야. 너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진실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가혹했다. 민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문이었다. 아버지 김종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아들의 결혼 상대로는 문벌이 있는 집안의 딸을 원했다. 박수진은 비록 훌륭한 여성이었지만 김가의 며느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집안의 판단이었다. 민호야,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안다. 하지만 결혼은 개인의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문의 명예와 미래를 생각해야 해.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민호는 괴로웠다. 집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회사에서도 쫓아낼 것이다. 젊은 민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제적 능력도 부족했고 집안의 지원 없이는 수진과의 결혼을 꿈꿀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다. 수진아, 미안해.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카페에서 이별을 통보하던 그날을 민호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수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 정말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박수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녀는 그 후 연락처를 바꿨고 직장도 그만두었다. 민호가 나중에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민호는 이후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결혼했다. 지은이의 어머니였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수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특히 지은이의 어머니가 지은이를 낳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 사라진 시기가 이상했다. 1999년 가을에 헤어진 후 2000년 봄까지는 가끔 공통의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이후로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만약에 그때 수진이 임신을 했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른다면, 민호는 계산기를 꺼내 날짜를 계산해봤다. 1999년 가을에 헤어졌고 만약 그때 임신했다면 2000년 중반에 출산했을 것이다. 정우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추측일 뿐이야.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속 확신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정우의 외모, 습관, 취향. 모든 것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또한 정우가 말한 어머니의 상황도 의심스러웠다.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때 보인 미묘한 반응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민호는 서재 구석에 있던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혹시 수진과 공통으로 아는 지인의 연락처가 남아있을까 해서였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미경. 수진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여성이다. 핸드폰을 들고 망설였다. 26년 만에 연락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지만 궁금증과 불안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참 후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혹시 이미경 씨 맞나요? 저는 김민호라고 하는데요. 민호? 김민호 맞아? 세상에. 얼마나 오랜만이야. 다행히 미경은 민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안부를 나눈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미경아, 혹시 수진이 소식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말이야. 왜 갑자기 수진이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민호야, 너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톤이 깔려 있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수진이 너와 헤어진 후에. 미경의 말이 이어지면서 민호의 세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너와 헤어진 후 아이를 낳았어. 미경의 말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순간 민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서재 의자에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댔다. 아이를. 누구 아이? 누구 아이긴. 너희가 헤어지기 전에 생긴 아이지. 민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추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수진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말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너희가 헤어진 이유를 알고 나서는 수진이가 포기했지. 너희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더 큰 상처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미경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혼자 키운 거야? 응. 정말 힘들게 키웠어. 수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내가 도우려고 했지만 자존심이 새내라 받지 않더라고.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26년 전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실감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야? 정우. 이정우야. 지금 29살이 됐을 거야. 정우. 바로 지은이가 데려온 그 청년이었다. 민호의 추측은 완전히 맞아떨어졌다. 미경아, 정우가 나를 닮았나? 닮았다니?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너무 닮았어. 수진이가 가끔 그 얘기하곤 했거든. 아이가 클 때마다 너를 더 많이 닮아간다고. 특히 웃을 때 보조개 나는 것, 왼손잡이인 것, 그런 것들.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정우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딸과 사랑하고 있었다. 미경아, 수진이 지금 어디 살아? 서울 마포구 쪽에 살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하늘빛 카페라고. 너 혹시 만나볼 생각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호야, 조심해. 수진이한테는 아직 상처가 많이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정우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6년 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 가지 못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우의 모든 행동을 떠올리며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다. 정우가 물을 마실 때 왼손을 쓰는 모습,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팔뚝의 흉터까지. 하나하나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심지어 말하는 톤이나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까지도 비슷했다.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세요? 지은이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는다.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곧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다.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푹 쉬세요. 아, 그리고 어제 정우 오빠가 아버지 정말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우시다고. 지은이의 말에 민호는 더욱 착잡해졌다. 정우가 자신을 좋게 봐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호는 결심을 굳혔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다. 미경이 알려준 주소를 적어들고 집을 나섰다. 마폭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망설였다. 정말 수진을 만나야 할까? 26년 만의 만남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하철은 목적지에 도착했고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빛 카페를 찾아 헤맸다.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아담한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카페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26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박수진이었다. 그녀도 민호를 발견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 수진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26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느껴졌다. 들어와.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다.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수진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민호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축구를 하는 모습, 졸업식 사진, 성인이 된 후의 모습까지.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다. 정우가 어제 집에 와서 그러더라. 지은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고. 수진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나는 알아요. 정우가 당신 딸과 사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어제 만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네. 정우는 당신 아들이에요. 수진의 고백에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추측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나요? 당신은 이미 선택을 했잖아요. 집안의 반대 때문에 나를 포기했으니까. 수진의 목소리에는 26년 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나간 세월이 돌아오나요? 정우가 아버지 없이 자란 시간이 돌아오나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강해져야 했던 여성의 모습이었다. 정우는 나에 대해 알고 있어? 모르죠. 아버지가 누군지 묻지도 않았어요. 아마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묻지 못했을 마음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어쩌죠? 정우와 지은이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도 막막해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복 누이와 사랑에 빠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은 아직 모르죠? 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26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빠, 정우 오빠가 오늘 정식으로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딸의 말에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프로포즈? 네. 반지도 주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지은이는 왼손 약지에 끼워진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그 반지가 따뜻한 거실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과의 만남에서 확인한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우는 자신의 아들이고 지은이는 자신의 딸이다. 즉, 그들은 남매였다. 지은아, 잠깐. 아빠, 이 반지 어때요? 정우 오빠가 6개월 동안 용돈 모아서 산 거래요. 브랜드 반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소중해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한 채 반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행복감이 가득했다.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축하해 주시는 거죠? 아빠가 어제 정우 오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지은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더욱 말하기 어려웠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정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하고 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네요. 내년 봄? 민호는 경악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빨리 진실을 밝혀야 했다. 네. 정우 오빠가 승진하면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을 거래요. 작은 곳이라도 우리끼리 살림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신나게 설명했다. 정우와 함께 꾸려갈 가정에 대한 꿈이 가득했다. 아빠, 그런데 정우 오빠 어머니도 만나 뵙고 싶어 하셔요. 다음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하는데 어때요? 민호는 식은땀이 났다. 박수진과 지은이가 만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었다. 지은아, 그 전에 아빠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인데요? 왜 그렇게 심각해요? 지은이도 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우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뭐 어때서요? 혹시 너무 빨리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호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진실을 말하면 딸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오빠, 네,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정말 기뻐하세요. 네, 알겠어요. 내일 또 만나요. 통화를 마친 지은이는 더욱 밝은 표정이 되었다. 정우 오빠가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결혼 허락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일까지만 시간이 있었다. 그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지은아, 내일 정우를 만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정우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를요? 왜요? 그냥 미리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호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수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럼 정우 오빠한테 말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아빠가 직접 연락해 볼게. 아빠가요? 어떻게 연락처를 아세요? 민호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냥 물어보면 알려주겠지. 이상하네요. 아빠가 왜 그렇게 적극적이세요? 지은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다. 혹시 아빠도 결혼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정우 오빠가 저를 잘 챙겨줄 거예요. 민호는 답답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지은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정우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결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빠, 설마 정우 오빠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은이는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가 괜한 걱정을 했네. 정말요? 정우 오빠와 제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일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지은이가 오늘 정우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 내년 봄에 결혼하겠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다. 이제 정말 말해야겠네요. 그래. 내일 정우를 만나기로 했어. 함께 이야기해보자.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정우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두 사람은 내일의 만남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26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수진의 카페로 향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카페에 도착하니 수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정우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잠시 외출한다고 했어. 별다른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정우를 기다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26년 만에 함께 앉아있는 상황 자체가 어색했고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더욱 긴장됐다. 오후 3시쯤 카페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활짝 웃었지만 민호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런데 지은이 아버님이 왜 여기에? 정우야, 앉아라.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더니. 정우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어머니와 지은이의 아버지가 함께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우야, 어머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일이 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김민호 씨가 너의 아버지다. 수진의 고백에 정우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는 민호를 바라봤다. 저희 아버지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지은이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너의 동생이다. 이복누이. 수진의 말에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충격이 너무 컸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야, 진정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정하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동생이라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정우야, 우리도 몰랐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럼 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분의 딸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정우는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다. 26년 동안 쌓여온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안하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민호가 일어서서 정우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우가 손을 내저었다. 26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와 저를 왜 버리셨어요? 정우야, 그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정우야,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집안에 반대가 있었어. 그때 나는 어리고 겁이 많았다. 너희 어머니와 너를 지킬 능력이 없었어. 민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다. 핑계예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정우야, 잠깐만. 수진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뿌리쳤다.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사실은 오빠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정우의 말에 민호와 수진은 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라고요. 정우는 카페를 뛰쳐나갔다. 뒤쫓아가려던 민호를 수진이 말렸다. 조금 시간을 줘요.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제 지은이에게도 말해야겠네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말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잖아. 그날 저녁 정우는 지은이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가운 문구였다. 지은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우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편 민호는 집에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다. 26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가족의 비밀은 곧 모두에게 알려질 예정이었다. 그날 밤 9시 지은이는 정우와의 만남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본 민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아. 아빠, 정우 오빠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지은이는 아버지에게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가 들썩였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왜 갑자기? 이유를 말했니? 민호는 딸을 안으며 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우가 무엇을 알았는지 궁금했다. 아무것도 말 안 해줬어요. 그냥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고 잊어달라고만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하자던 사람이 갑자기.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정우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은이는 정우를 믿고 있었다.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민호는 딸을 달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정우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지은이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지은아, 아빠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 오빠 생각만 나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은아, 정우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아빠가 알고 있다. 아빠가요? 어떻게 아세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우와 너는 함께할 수 없어. 왜요? 왜 함께할 수 없어요? 정우는 너의 오빠야. 민호의 말에 지은이는 잠시 멍해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오빠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의 아버지가. 아빠야. 그게 무슨.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아빠가 정우 오빠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그래, 정우는 아빠의 아들이고 너의 이복 오빠야. 민호의 고백에 지은이는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지은아.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은아, 아빠도 어제 알았어. 정우를 만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확인해 봤다고요? 어떻게요? 정우의 어머니. 박수진 씨와 아빠는 26년 전에 사귀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지. 민호는 차근차근 과거의 이야기를 설명했다.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정우 오빠 어머니가 혼자 정우 오빠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 아빠는 정우가 태어난 것도 몰랐어. 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지.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정우가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정우 오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말했어. 정우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지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다. 정우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슬픔과 동시에 자신들의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아빠,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다, 지은아.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는 딸을 꼭 안았다. 26년 전 자신의 선택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우 오빠를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지은아, 너희는 남매야.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할 수 없어.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지은이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마음의 고통이 몸의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은아, 미안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함께할 수 없어. 잊어줘.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정우의 절망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빠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당연하지. 정우도 너를 사랑하니까. 아빠,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아무런 방법도? 지은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지은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이것도 그런 일 중 하나야. 너무 잔혹해요. 왜 하필 정우 오빠였을까요? 왜 하필?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과거가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된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지은이는 잠들지 못했고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고통을 사귀며 밤을 보냈다. 한편 정우도 같은 시간 자신의 원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지은이에게 보낸 문자 이후로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제는 연락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지은아, 미안해. 정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 그리고 26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겹쳐져 견디기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 그리고 26년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가족의 과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냈다. 지은이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고 정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민호는 수진과 몇 차례 만나 앞으로의 일을 상의했다. 정우가 많이 힘들어해요. 수진이 카페에서 민호에게 말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어.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해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정우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 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26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해서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다. 아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고마웠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지은이도 함께 만나자고 해요. 세 명이 함께요. 민호는 고민했다. 지은이가 정우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 지은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함께 이야기해야 해요. 수진의 말이 맞았다. 각자 따로 아파하기보다는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지은이에게 제안했다. 지은아, 정우를 만나볼까? 아빠, 저는. 정우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정말요? 지은이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야. 지은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보고 싶어요.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틀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었다. 정우는 지은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차마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안녕. 정우야. 지은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예전처럼 오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목소리였다. 안녕. 지은아. 정우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많이 힘들었지? 너도 힘들었을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민호와 수지는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 정우야,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26년 만에 하는 말이네요. 정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너와 너희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빠도 이해해.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이가 수진에게 인사했다. 지은아, 내가 정우를 사랑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정우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너희 둘 다 힘들 거야.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이야기, 그동안의 오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가 물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너희 둘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민호가 답했다. 저는 당분간 지은이를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우가 어렵게 말했다. 왜? 아직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지은이를 보면 자꾸 예전 생각이 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지은이도 동의했다. 그럼 당분간은 각자 시간을 갖자.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만나고. 수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민호도 동의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정우와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지은아, 행복해야 해. 오빠도. 정우 오빠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정우와 지은이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민호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들었다. 정우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에 집중했고 지은이는 새로운 부서로 이동해 바쁘게 지냈다. 민호는 정우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되어갔다. 수진과도 가끔 만나 정우와 지은이의 근황을 나눴다. 어느 날 정우가 민호에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지은이를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이제는 지은이를 누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기뻤다. 아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지은이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다. 저도 정우를 오빠로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만남이었다. 오빠. 응, 지은아. 이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매라고 부를 수 있었다. 물론 가끔 옛 기억이 떠올라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상한 가족이지만. 정우도 웃었다. 민호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26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고마워, 너희들아. 뭐가 고마워요, 아빠? 이해해줘서. 아빠의 잘못된 선택을 이해해줘서. 아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우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아픈 기억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수진도 가끔 함께했다. 완전히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우와 지은이는 가끔 옛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픔조차 가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랑이 다른 형태로 변한 것이다. 연인의 사랑에서 가족의 사랑으로. 그것도 나름의 아름다운 결말이었다. 몇 년 후 정우와 지은이는 각각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민호와 수진이 함께 참석했다. 이상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들만큼 서로를 아끼는 가족도 없었다. 행복하니? 민호가 지은이에게 물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정우는? 오빠도 행복해 보여요. 지은이가 정우의 결혼식 사진을 보며 웃었다.
그럼 됐다. 우리 모두 행복하면 됐어.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였다.